내가 지금 진짜 개빡쳤어요. 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인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한 달 전부터 컴퓨터 맞추겠다고 다 세팅해놨는데 CPU 가격이 무슨 비트코인 마냥 막 개같이 오르더니 CPU만 못 구해갖고 조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중고나라에서 개인 매물이 싸게 올려서 구입했더니 빈 박스만 덜렁. 원래 두 번째 영상까지는 좀 점잖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을 때 우리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떠들어 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옥션이라는 사이트 있을 때부터 경매, 중고거래 등 온라인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기라는 건 나는 안 당하겠지 하면서 생각해도 작정하고 넘기면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우선 존나 상식적이지만 온라인에서 개인 거래에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매물에 대한 새 제품 시세와 중고품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알아보려는 모니터가 50만원짜리야. 그럼 새 제품은 당연히 그 가격과 비슷한 게 정상이겠지?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면 포인트라든지 이것저것 생각해서 비교해보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개인 거래는 아무래도 직거래가 아닌 이상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개인 거래도 사실 뭐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당할 위험 요소는 현저하게 감소하겠지. 그리고 중고품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고 하면 바로 중고가 되는 게 상식이잖아. 대략 중고품이 35에서 40 정도가 된다면 37만원 정도가 평균 시세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사기의 케이스가 좀 드물어. 근데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사기꾼 새끼들이 좋은 아이템이 될 확률이 높아.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제품 구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올라온 제품을 보면 혹하지 않겠어? 그게 첫 번째 허점이라는 거야. 일단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걸러.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걸러버려. 인간 심리 중에 내가 잘 되는 건 몰라도 남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보는 게 인간이야. 나도 그 지랄하다가 비트코인으로 엄청 말아먹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그 매물을 못 잡아서 남이 사는 것 자체가 못 견디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낚이는 거야. 내가 이번에 당한 수법은 진짜 여지껏 당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내가 A라고 치고 사기꾼 새끼가 B라고 하자. 근데 거래 사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더 엮이게 된 거야. 여기에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C라는 사람이 있어. A가 핸드폰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B는 C한테 필요한 제품을 사야 되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 새끼가 생각해낸 방법은 B가 A한테 C의 계좌를 알려주고 C한테서 물건을 받는 거야. A가 C한테 입금을 하겠지? 그러면 A는 당연히 B한테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은 C로 넘어갔으니까 C는 당연히 물건을 B한테 보내주겠지.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나는 그냥 돈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했겠어? 개빡쳐있고 흥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겠지? 근데 절대 흥분하면 안 돼. 개빡쳐서 전화하고 해봤자 어차피 받지도 않을 거고 혹시라도 받게 돼서 언쟁 벌어지고 욕하게 될 경우에는 존나 개같은 법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예전에 도둑이 침입했다가 때려 죽여가지고 실형받았던 걸 기억하지? 진짜 헬조선은 노답이야.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신분증, 그리고 입금했을 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확인증,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혹은 카톡 내용들, 문서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프린트해서 준비해야 해. 신고하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야. 경찰서 가기 전에 집 혹은 PC방에서 프린팅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USB에 파일을 담아서 경찰서에 가서 프린트해달라고 하면 해줘. 경찰서 가기 전에 해당 거래 은행에 가서 입금 확인증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발급해 줄 거야. 피해 사실을 좀 일찍 알아챘다면 상대 은행에 거래 중지 신청도 가능한데 그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 그렇게 입금 확인증을 발급받고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게 되면 진정서라는 양식이 있을 거야. 그걸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접수하고 다시 파일들 돌려주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제출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면 담당 조사관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라고 할 거야. 있었던 일들 상세하게 적고 준비해간 증거자료들 제출하면 신고는 완료가 돼. 어찌 보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인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사기당한 돈 생각하면 이런 수고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뭐. 씨발 내가 왜 그따위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 새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겠지만 그래도 진정하길 바래. 제일 좋은 건 사기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온라인 개인 거래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꼭 참고해둬. 주변에 사기당한 지인들 있으면 이 영상 꼭 보여주고 이번 일에 대한 결과와 진행 과정은 추후에 경찰 연락 오면 또 알려줄게. 예전 중고나라에서 키보드 사기당했던 일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썰 풀어볼게. 그렇게 똑똑한 새끼가 왜 빡대가리 마냥 사기를 당했대?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는데 작정하고 사기치는 새끼들한테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사기친 새끼가 잘못한 거지 왜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건데. 부주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난은 범죄자를 향해야지 피해자한테 향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 뭐 진짜 존댓말 했다가 반말했다가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 일기는 진짜 개빡침으로 마무리하고 중국에 있다는 사기꾼 새끼야 너 끝까지 잡으러 간다. 만나서도 비아냥될 수 있을지 보자.